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교집합을 찾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트럼프 테마, 해리스 테마 이렇게 해서 움직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분간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건데 그 안에서 교집합을 찾자면 조선주, 조선기자재 엔진 쪽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볼 수 있고 방산 쪽으로 볼 수 있다. 저는 딱 이렇게만 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쪽으로 건설기계 쪽에도 제가 저번에 뭐 트럼프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교집합적인 섹터는 이러한 섹터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줄다리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지지율이죠. 며칠 전에 지지율을 봤을 때 67에서 61까지 내려왔고 그에 대한 추세를 저는 또 내려간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해리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17에서 37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47까지 올라왔습니다.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언제까지? 대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군의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소위 속된 얘기로 박쥐 같은 놈이 좀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논리를 알고 매매를 할 줄 알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윙 포지션으로 갖고 가기에는 시속 게임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트럼프 테마 그리고 해리스 테마 같은 경우는 단타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맞고 그날 매수하고 그날 청산하는 포지션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 이후에 스윙으로 가기에는 자꾸 이런 지표들이 바뀌다 보니까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자면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를 만들어내고 단기 과열 만들어내면 거기서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죠. 이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면 또 다른 섹터,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단일가 매매를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단일가 매매 들어가 버리면 해리스 테마 쪽으로 또 올라가요. 여기 또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해제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나와버려요. 예.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일부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는 30%에서 40% 룰을 정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구간을 그려놓고 접근을 하신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교집합을 또 한번 잡아내다 보면 그동안은 제가 코인 관련해서 STU 관련해서 트럼프 쪽에서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트럼프 섹터다라고 저는 표현을 그동안 했었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한 코인에 대한 이런 섹터도 교집합적인 섹터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제 해석의 관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재건에 대한 모습들도 저는 교집합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기계 섹터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실적적인 측면으로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 들어선지 간에 화해에 대한 모습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EU 연합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자산을 동결시킨 바가 작년에 재작년에 있었죠.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재건하는데 쓰겠다. 그에 대한 규모가 상당합니다. 2조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투여를 하고 국내에서도 투여하고 결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또 교집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상승률이 일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일도 정해져 있고 11월 달 그러니까 대선이 11월 초죠.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10월 말, 11월 초가 회담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대선에 대한 흐름도 재건 테마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대왕고래 오랜만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대왕고래가 이번에 로드쇼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코 사우디 기업이죠. 석유 기업, 에너지 기업. 이 아람코 그리고 MB 뭐 기타 등등 투자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7월에 일단 광구 선정이 좀 되고 8월 달에 투자자 유치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곧 이번 주부터가 이제 8월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8월로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유치 아람코라든지 이런 MB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해리스가 테마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이런 석유 가스 관련한 이런 광고 테마가 상승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각해서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 영일만에 대해서 부각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부산항에 대해서 이번에 어제였어요. 어제 낙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시설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항구를 통해서 유입되는 그 경로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채굴 이후에 갖고 가는 그런 경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일만이 아닌 부산항으로 낙점이 됐기 때문에 부산항에 관련된 그러한 뉴스와 재료들이 오늘 대거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잡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여기도 역시 부산항이 됐던 영일만이 됐던 교집합적인 요소를 찾자 하면 한국가스공사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시고 화성 밸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TO 관련된 부분에서는 갤럭시와 모니터링 오늘 체크를 해보시고 동방이라는 기업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동방. 자, 왜 동방을 체크해야 되냐? 그동안 이제 최근에 위메프 사태에 있어서 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그에 대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최근에 올랐던 이력이 뭐였냐면 사실은 가스관 그 영일만 쪽으로 회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올랐는데 얘네가 그 부산 쪽에 좀 회사가 있어요. 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동방방 로지스틱스인가 아마 지분율 100%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이쪽으로도 되기 때문에 이 동방이 위메프 사태 관련 그리고 가스 석유 시추 부산항 쪽으로 관련이 충분히 매개체가 쏠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 한번 체크해 보시고 조금 전에 현대로템 저는 방산주 계속 좋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K1 A2 전차에 대해서 계약 금액이 1,500억 원가량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